어제까지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병이 왔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인구 저자의 살려면 이 책을 보라는 회복을 단순히 병이 낫는 일이 아니라 끊어진 조화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몸이 아주 오래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건강투어에서는 그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회복이 왜 음식, 수면, 호흡, 자세 같은 일상의 질서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첫 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이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병이 낫는 일이 아니라 몸이 본래의 자리로 천천히 되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약이나 기술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미 존재하던 생명의 리듬이 다시 살아날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병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몸은 훨씬 더 정직합니다. 숨이 얕아지고 잠이 불편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소화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몸은 이미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책은 회복을 생존이 아닌 삶을 되찾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증이 조금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숨이 깊어지고 잠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까지 회복의 징표라는 거죠. 결국 회복의 시작은 특별한 치료를 받는 순간보다 먼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책에서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몸이 즉각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건조함, 습기, 바람, 계절의 변화 같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인체는 반응하고 그 미세한 떨림이 회복과 병의 갈림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일상으로 바꿔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전에는 대부분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괜히 머리가 무겁다? 이전보다 잠이 얕다. 속이 더부룩하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책 속 사례에서도 늦은 식사, 불규칙한 수면, 잦은 스트레스로 만성 위염에 시달리던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환자는 단순히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이미 멈춰라, 바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생활 리듬을 바꾸자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몸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몸은 처음부터 큰 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로로 말하고 수면으로 말하고 소화로 말하고 감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읽는다는 건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책은 또 하나 중요한 축을 말합니다. 바로 신경계입니다. 인체 회복은 신경의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죠. 뇌에서 시작된 신경신호가 온몸으로 정확히 전달될 때 회복의 명령도 함께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균형은 회복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각성을,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맡습니다. 낮에는 긴장하고 움직여야 하고 밤에는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데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책에서도 바른 자세, 깊은 수면, 적절한 신경 자극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바른 수면, 등을 대고 눕는 자세, 목에 맞는 베개 같은 생활 습관 안에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드는 시간,
어떤 자세로 눕는지, 숨을 얼마나 깊게 쉬는지, 하루 동안 긴장을 얼마나 풀어주는지가 몸의 회복 속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즉, 몸이 쉬지 못하면 회복도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 4장은 회복을 훨씬 구체적인 생활로 끌어옵니다. 핵심은 바로 식, 약, 동, 원. 즉, 음식과 약의 근원이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책은 자연이 주는 재료들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하게 돕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어떤 리듬으로 먹느냐도 함께 봅니다. 책 속 환자 사례를 보면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오래 고생하던 사람이 따뜻한 미음과 식이 조절을 병행한 뒤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 나옵니다. 또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던 사람도 체질에 맞는 음식과 차를 함께 조절하며 피로와 면역 상태가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작이라고요. 이 메시지는 정말 강합니다. 회복은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의 식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불규칙한 식사, 늦은 밤 야식, 계속되는 카페인, 가공식품 위주의 생활은 몸의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철 음식, 따뜻한 식사, 가벼운 차 한 잔, 규칙적인 시간은 몸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습니다. 회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질서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깊게 숨 쉬고, 충분히 자고, 햇빛을 보고, 몸의 긴장을 풀고, 내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결국 몸의 흐름을 다시 열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만든다고 책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예민해졌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신 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돌아보고 싶은 몸의 신호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면인지, 소화인지, 피로인지, 감정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건강 투어 가이드 로이 윙이었습니다.